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3.5%로 유지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보다 내수가 나빠지면서 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졌지만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립성이 유지되는 한국은행을 향해 아쉽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먼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똑같은 금리가 유지된 건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놨는데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4%로 제시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영향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내수가 불안한데도 금리 인하보다 동결을 택한 건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가계빚 영향입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오르며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각종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가계빚이 빠르게 늘자 금융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연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명 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국외 업무 협의로 7억 원 넘게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유독 많이 썼는데 배정된 2억 원대 예산을 다 쓰고도 다른 예산 4억여 원까지 끌어다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외 업무 협의로 총 7억 200만 원을 썼습니다. 지난 4년간 국외 업무 협의에 사용된 예산은 2억에서 4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당초 지난해 편성됐던 예산은 예년 수준인 2억 7,600만 원이었지만 국내 협의와 임차료 명목으로 배정됐던 4억 2,600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해외 순방의 증가로 실무 차원의 사전 조율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해 국외 업무 협의가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재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초 예산보다 154%를 증액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외교와 관련해 배정한 예비비는 총 523억 원입니다. 그중 50억 500만 원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경호비용으로 배정됐습니다. 8개월 전에 계획된 행사였지만 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편성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다음 주 지난해 회계년도의 결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정부의 예산 전용과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지만 사후 검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엔 계절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곤 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처서인 오늘 더위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는데 9월 초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더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가 됐지만 밤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왜 틀어주다가 한 3시 되면 이게 에어컨이 꺼져버려요. 왜 밤새도록 계속 틀어놓는 거죠. 한 10시쯤만 돼도 빨리 집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자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밖에를 잘 못 돌아다니겠는 거예요. 바람에 물기가 있어. 맞아. 지난밤 서울은 32일째, 부산은 하루만 멈췄다 다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지만 대부분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폭염특보도 유지됐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됩니다. 현재 비를 뿌리는 기압골이 통과하고 나면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다가오는데 이 아래쪽에 생긴 따뜻한 고기압이 한반도 서쪽에 더운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쪽으로 몸집을 키운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뜨거운 남서풍도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새벽 발생한 제10호 태풍 산산도 더위를 키웁니다. 태풍이 일본 쪽을 지나가는 다음 주 초쯤 우리나라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수도권 등 서쪽의 기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면 시작되는 9월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월 열대야는 지난 30년간 평균 일수가 0.11로 아직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10년 동안 9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 총 4번으로 지난해 9월 초 88년 만에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도 최상병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JTBC는 어제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수색에 투입되기 전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을 재촉해 그럴 새가 없었다는 취지의 중대장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 말고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이 더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순직 엿새 뒤 해병대 포병 소속 한 행정관이 쓴 자필 진술서입니다. 사고 전날 중대장과 함께 위험 요소를 확인하려고 이동하다 임 전 사단장을 만났는데 혼잡한 도로에서 병사들이 내리는 모습을 본 임 전 사단장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8시에 과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행정관은 임 전 사단장이 중대장에게 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냐고 물어서 대답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면서 처음 현장에 도착해 아무 정보 없이 대원들을 투입할 수 없어 먼저 정찰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최근에 사전 정찰은 보고하지도 못한 채 대원들을 작전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임무 브리핑을 하는데 3초 만에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했다는 중대장의 진술 정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군검찰에 제출한 260쪽짜리 진술서에서 자신이 포병을 재촉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신속 투입 명령이 아니고 작전을 조기에 해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직접 그 말을 들은 중대장과 행정관은 모두 하려던 위험성 평가 그만하고 빨리 작업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